매년 약 30만 채의 아파트 공급 물량이 건설되고 있는 가운데 안타까운 소식이 계속되어 영상으로 전해드립니다. 대한민국 아파트 더 이상 웃돈만 따질 게 아니라 얼마나 잘 만들었냐에 따른 프리미엄이 붙어야 현실적인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부동산의 부중성, 영속성, 인접성 그리고 브랜드 파워까지 이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기도 했지만 당장 올해 후반기부터라도 이에 따른 아파트 가격을 따지는 게 맞을지 상당 의문스럽습니다. 이제는 브랜드 네이밍 따질 것도 없이 철근이 얼마나 들어가서 튼튼하게 지었냐, 얼마나 견고하게 만들었냐에 따른 가격을 매기는 게 현명할 것 같은 아파트의 현 시점을 돌이켜보면서 도대체 왜 남의 목숨 쉽게 생각하며 철근을 누락시키고 레고 만들듯 대충 만든 이유, 그리고 건설사나 감독관 등은 그 상황에서 대체 뭘 감독하고 있는지에 대해 투쌀갑게 알아보도록 하죠. 자, 지난 4월이죠. 29일경 인천 서구 검단 신도시에 LH가 주관하는 공공아파트 안단테에서 부실 시공으로 인해 주차장 전면이 붕괴되는 사고가 있었죠. 다행히 12월 입주 예정이고 늦은 밤 일어난 사고라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만약 조금만 늦어 완공된 상태에서 내려앉았다면 붕괴된 위치가 어린이 놀이터 쪽이라 수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사고였습니다. 참고로 이 붕괴 사고가 언론 보도를 통한 건 2-3일이 지난 후 인근 주민들의 제보를 통해서 알게 된 거지. 그 전까지만 해도 시행사 LH와 시공사 GS는 이 붕괴 사고를 은폐하려는 개수작을 보였었죠. 어째 이틀 동안 숨긴 것도 대단합니다. 그리고 이건 TMI인데 입주 예정자들은 안단테랑 공공 브랜드 네임이 싫다고 끝끝내 거부하다가 LH 측에서 그럼 시공사 네임이라도 쓰자는 협의를 보아 안단테 자이, 즉 순살 자이가 돼버린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GS 측에선 좀 묻어갈 뻔했는데 들춰낸 브랜드 네임 때문에 LH와 함께 쌍욕을 먹고 있죠. 뭐 당연히 따지고 보면 사실상 건설은 GS가 다 한 거긴 합니다. 자, 어찌됐든 이 사고 이전 광주 화정 아이파크부터 해서 매년 큰 사고가 이어지므로 한편으로는 공포심에 떨고 있을 국민들의 아우성과 분노로 인해 정부에서 대책 마련을 한 게 바로 전수조사라는 겁니다. 뭐 말만 들으면 대단한 것처럼 보이겠지만 기존에 완공된 아파트들을 포함 부실 시공의 원인을 들춰내서 바로잡겠다 이거죠. 현재까지 조사한 결과 철근 누락인 아파트들만 20곳이 넘었으나 아직 전수조사의 10%도 안 된다는 게 놀랄 일입니다. LH 공공아파트 및 공공오피스텔이 선순위로 진행되고 있는데 공공아파트마저 누락된 곳이 천지인데 민간 아파트까지 전수조사를 시작하면 대다수 이상 누락이며 붕괴 위험 가능성을 상당 갖추고 있는 아파트들이 수두룩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럼 대체 왜 주요 구조물을 누락시키고 흙으로 성사특 만드는지, 그리고 붕괴 위험이 있을지 알면서도 묵과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구조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먼저 부동산 개발을 하려면 토지를 매입해야겠고 그 토지와 주변 입지들에 어울리는 시설을 만들어야겠죠. 그러고선 지자체 승인이 나야 하고 분양을 하고 허가까지 맡아야 하고 사업 하나 하려면 절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말만 들어도 어질어질한데 이 모든 걸 해결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부동산 개발사죠. 직업군이 좀 생소할 수 있는데 우리가 흔히 아는 미국 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시행을 하면서 어마어마한 돈을 움켜쥐었죠. 우리나라와는 대우건설과 손잡고 트럼프 월드란 브랜드 네임을 써서 아파트를 짓기도 했고요. 여튼 이런 개발사가 하는 일은 이렇습니다. 이 땅 위에 프로젝트를 기획, 개발하고 보증을 제공하는 등의 중심적 역할을 하고요.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는 법인 구조를 세워 다수의 투자자들을 모아 사업에 투자한 후 배당을 통해 이익을 받는 지분 금융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리츠, 신디케이트, 조인트 벤처 등이 있는데 개인 투자자나 소액 투자자도 참여할 수 있는 리츠가 대부분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현 시점 땅만 매입하고 놀고 있는 땅이 대부분인 이유가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 즉 PF가 나오질 않아서 못하고 있는 겁니다. 법인이나 금융기관들이야 어찌어찌 선순위로 대출이 가능하겠지만 그 밑으로 개인 투자자나 소액 투자자들이 참여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돈이 모자른 이유도 있는 거죠. 왜 참여를 안 할까? 현재 부동산 경기는 엄청난 불황에 가깝고 PF 투자야말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기 때문에 결국 이익을 내려면 분양자들의 계약으로 내 이익을 챙길 수가 있는데 저조한 분양률을 보이고 있는 요즘 노른자 땅이 아니고서야 대부분 미분양이 속출되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부터가 첫 번째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보통 사업 계열을 보시면 시행사, 시공사가 표기된 것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 중 시공사가 100% 건설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현장과 건설사마다 다르겠지만 보통 10에서 20% 미만으로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도 현장직은 아니고 뭐 중간 간부급쯤 되겠죠. 주요 건설은 하도급 업체에서 담당합니다. 하청이라고들 하죠. 자, 여기까지는 어느 공사 현장이나 마찬가지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하청에서 불법적으로 재하청을 주는 것부터가 시작인 거죠. 심지어는 재하청에서 또 제재하청까지 내려가는 단계가 빈번합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100억으로 건물을 지으라고 원더급 건설사에게 돈을 던져줍니다. 그럼 이 건설사는 뇌를 한번 굴려볼 거예요. 아, 이 건물 50억만 들어도 대충 만들겠는데 하청에 한 60억 던져주고 내가 한 40억 먹어야지, 이렇게들 생각합니다. 그럼 하청업체에 60억을 던져주겠죠. 그럼 이 하청업체도 마찬가지 생각을 하는 거죠. 아, 이거 40억만 들여도 충분히 만들겠는데 재하청 애들한테 50억 주고 내가 10억 먹어야지. 그러고 50억을 받은 재하청 업체는 와, 이거 철근 좀만 누락시키고 시멘트에 물 많이 타면 30억이 만들겠는데 제재하청 애들한테 돈 좀만 주고 꿀 좀 빨아야겠다. 결국 이런 불법 재하청 단계로부터 돈이 증발해버리니 아파트가 제대로 지어줄 수 있겠냐 이 말인 거죠. 금전적인 문제로 하청을 주는 이유가 제일 크겠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책임 전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공사 현장은 매우 위험한 곳이고 안전사고에 대해 항상 엄격해 있는 편이죠. 수많은 사고가 많고 매년 1000명에 가까운 산재 사망자 가운데 절반이 공사 현장 사망자입니다. 사망자 90% 이상이 인부들인데요. 이 인부들을 책임 담당하는 하청업체나 재하청업체의 고용주, 십장이라고들 하죠. 바로 이 십장이 사망자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겁니다. 원더급 건설사야 돈 얼마 주고 말겠지만 이 돈도 어디까지나 도의적인 책임에서 주는 거지 안 주는 것도 허다합니다. 그럼 그 사망자에 대한 책임은 모두 하청업체의 십장이 짊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한 이유 때문이라도 하청을 주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런 무책임한 책임 전가에 대한 방식 때문에 얼마 전부터 중대재해처벌 법안이 나왔지만 현실적으로는 아직까지도 이러한 현장이 매우 많다는 게 현실이고 부정할 수도 없습니다. 뭐 안 죽으면 그만이니까 라고들 생각하겠죠. 또 한 가지, 하청이나 재하청 근로자들은 외국인 노동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공사 현장 지나가다가 외국인 노동자 한 번쯤 보셨을 거예요. 자, 이 외노자들이 정상적인 교육을 이수받고 현장에 투입이 되었겠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단지 대한민국 1일 근로자보다 1일 페이 2-3만 원이 더 싸다는 이유가 있을 거고 부려먹기가 쉽기 때문에 쓰는 거죠. 또 이 외노자 중에 불법 외노자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불법 외노자들은 일도 제대로 안 합니다. 위에서는 이러한 상황도 다 눈감아 주죠. 왜? 아니, 불법 재하청에 제재하청까지 내리는 마당에 거기 속해 있는 소수 인부들 나무라겠습니까? 결국 이러한 상황이 아파트 건설에 치명적인 피해를 가져다 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가끔씩 공사 현장 앞을 지나다니다 보면 비 오는데 공사하는 현장을 한 번쯤 보셨을 거예요. 자, 이걸 우중타설이라고 하는데 우중타설은 콘크리트에 빗물이 섞이면 강도가 매우 약해지고 균열이 쉽게 발생하는 등의 부실 시공으로 이어지는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인 거죠. 비 오는데 하루 쉬면 다 같이 좋은 일 아닌가 생각하실 텐데 공사 관계자들이야 하루 이틀량의 작업량은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이게 쌓이다 보면 수당은 동일한데 하루 작업량이 엄청나게 늘거나 상부의 압박으로 관계자들의 스트레스로 인해 인부들만 심리적 압박으로 조여지게 되는 거죠. 또 하루 이틀 놀게 된다면 시간이 곧 돈인 부동산 시장에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뭐 건설 인건비나 중장비 대여 비용 등등 따져보면 손해가 막심한 거죠. 여기까진 건설에 대한 비용을 따져봤겠지만 또 다른 곳으로 돈이 새어나가는 곳이 있죠. 아까 말씀드린 인허가 문제와 대출 문제, 이게 과연 정상적으로 진행하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런 곳은 단 한 군데도 없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돈 앞엔 장사 없거든요. 인허가 관련권으로 수많은 공기관 사람들에게 로비를 해야 하고 대출 관련권으로 수많은 금융기관 사람들에게 로비를 해야 하고 이 돈만 해도 아파트 3층 정도는 짓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 어느 정도 수많은 문제들을 나누어 봤습니다. 돈 새 나가는 구멍이 많아서 바로잡기는 상당히 힘들겠지만 국민들이 움직여서 바로잡을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만이 살 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